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병화 재물의 크기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재물의 크기 좀 어렵지만은 이 재물의 크기를 볼 때는 사주 8글자 있죠. 여기 예시가 있는데 8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8글자를 보는데 이 8글자 중에서 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없으면 오는 자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이 관을 꼭 같이 봐줘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이 사주에서는 직장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재가 발달했으면은 사업이 유리한 건지, 이걸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물과 관을 같이 봐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오행의 특성이 있죠. 이 5글자 오행이 편중이 되어 있는지, 또는 약한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간의 강약이 있죠. 일간, 여기서는 병인이 되겠죠. 일간 기준으로 모든 걸 봅니다. 병인인데 이 병화가 임목을 깔고 있으면서 강한지 약한지 이걸 봐야 됩니다. 봤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떤 일이 맞는 건지, 어떤 일을 해야지 재물을 취하는데 유리한 건지, 어떤 직업을 내가 갖는 게 유리한 건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화의 특성이 있죠. 이 병화의 특성, 그동안 강의했지만은 병화는 낮 시간에 빛을 발휘한다. 낮 시간. 그래서 낮 시간이 그럼 뭐냐? 낮 시간은 사오미, 그리고 인오술은 이제 병화의 뿌리가 됩니다. 삼합에 의해서. 그래서 낮 시간에 병화가 되어야지 재물도 취하기가 쉽다. 밤 시간의 밤에 뜬 태양은 보이지가 않다. 밤에 뜬 태양은 안 보이고 밤에는 달이 빛을 발휘한다. 별이 빛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의 병화는 능력 발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보는 거죠. 딱 보니까 이 병화일주가 딱 보니까 낮 시간이 없어요. 사오미. 이 병화는 낮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병화가 이제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 병화는 일단 보니까 병신합수하고 되어 있어요. 병신합수는 이 병화 입장에서는 재물이잖아요. 재물. 화극금. 그러면은 병신합수는 이 수의 기운입니다. 수는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진다, 어둡다. 그러면은 재물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재물은 안 된다 이겁니다. 취하기 어렵다. 재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원래 재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재물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물이 이제 금이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금이 딱 보니까 신금하고 천간의 신금은 어두워지는 재물이고, 그리고 지지에 보니까 유금이 있어요. 유금이 있는데 신금의 뿌리가 유금입니다. 그럼 아래 위로 재물은 좋습니다. 재물은 좋지만은 이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는 바람에 어두워졌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만은 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온전한 재물은 못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병화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이 있나 없나. 목은 또 뭡니까? 목생화 인성이 되죠. 목이라도 잘 발달하면은 내가 힘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인목이 있죠. 그래서 목생화가 됩니다. 목이 있어서 좋고, 토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좋죠. 화생토, 식상이 되고, 식상은 표현력이 됩니다. 그래서 토도 있고, 금은 2개가 있고, 진토 또 하나 있네요. 토가 그렇고, 토금, 수가 이제 해수가 있죠. 근데 해수는, 천간에 가면은, 천간 올라가게 되면 개수가 되죠. 이렇게. 개수가 되는데, 이 개수는 병화를 가리기 때문에, 구름 안개로 보기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관으로서 역할은 좋지가 않다. 임수가 좋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대충 이제, 전체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물 이제 다시 한번
보죠. 재물을 보니까 이 사주 여덟 글자에서 재물을 보니까 병신 어둡든 말든 재물을 쭉 보니까 진유합이라는 재무가 있어요. 진유합. 그러면은 이 유금은 신금의 뿌리고 이 신금의 뿌리 유금은 또 땅이죠. 땅. 진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확장된 금입니다. 확장된 금. 확장된 금인데 이 확장된 금이 어디서 오느냐? 땅이죠. 땅. 땅에 의해서 재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땅에 의해 재물이 있을 수 있다. 땅이죠. 땅. 땅에 의한 재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진유가 있죠. 여기가 국가자리 부모자리인데요. 이 부모자리에서 진유라는 땅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한테 오는 그런 재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한테 재물이 오는 재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낮 시간은 이제 없다고 했고 낮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낮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병신 어두워진 재물은 재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뿌리도 있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밝은 기운을 섭취하면서 만드는 재물이 뭔가 하면 여기 잘 보면요. 이제 여기 중요한데 우리가 지지삼합에서 여기 유금 있죠. 유금에 이게 자오 묘유에 왕지에서 있는 그런 거잖아요. 유금이란 게 왕지 있잖아요. 왕지에서 사유축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유축. 사화가 와가지고 사유축. 이렇게. 사유축은 금입니다. 금. 확장된 금. 한 개의 금이 아니고 아주 큰 금. 확장된 금이기 때문에 금이 되죠. 재물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병신도 어둡고 유금 뭐 알고 있지만 이게 유금은 또 신금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재물 말고요. 이 병화의 뿌리 있죠. 뿌리가 사화입니다. 사화. 낮 시간이기 때문에 사오미 낮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병화의 뿌리는 사화입니다. 그럼 이 사화를 가지고 사유축을 하는 겁니다. 사유축. 그러면은 병화의 뿌리는 사화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세지고 힘이 세진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유축 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사유축이라는 금이 뭐냐? 사유축 금이. 이 사화, 병화의 뿌리죠. 이 뿌리를 가지고 사유축을 하게 되면은 나는 재물이 되면서 이 사화에 의해서 나는 강해진다. 병화가. 그래서 이 사유축 재물을 취하면 돼요. 이 사주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지만은, 그럼 사유축이 뭐냐? 사유축이 보면은 밝은 기운입니다. 사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사유축은 사화를 가지고 사유축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화는 관광, 호텔, 레저입니다. 관광, 호텔, 레저. 그러니까 이런 업에, 이런 일에 종사하게 되면은 능력 발휘된다. 이 사람이 19세다 이겁니다. 19세, 옛날에 19세인데 관광, 호텔, 레저에 이런 직업을 가지면은 이게 사화입니다. 사화. 병화의 뿌리. 이런 직업을 가지면 나는 힘도 얻어지면서 능력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삼합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사화가 이제 온다 그랬습니다. 사화가 여기에. 여기에는 인목이 있죠. 해수가 있죠. 여기는 신자진이죠. 신자진 합력에 의해서 자수금도 없어요. 그렇지만 신금이 항상 신자진 삼합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사, 해가 돼요. 지지가 흔들릴 수 있는 기반이 딱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지지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 뿌리, 근 있죠. 이게 이제 천간 지지인데 여기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재물이 치르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흔들린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뜻이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신사이라는 거는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재물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재물이 뭐냐. 이 자동차 그런 거거든요. 신금이 자동차인데, 그러면 움직이는 재물은 자동차다, 자동차.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사화, 낮 시간 가지고 사유축을 만들면은 재물이 되고, 그게 뭔가 하면 관광, 호텔, 레저가 되고요. 또 이 지지가
지지가 인신사회로 움직이는 재물이 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일도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직업을 볼 때는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이 사화 있죠. 사화. 이 사화를 가지고 사화가 여기에 유축 아까 사유축 있죠. 사유축이 되는데 이 사화가 화 플러스 금입니다. 금. 그럼 화와 관련된 금입니다. 화와 관련된 금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에서는 전기, 전자, 컴퓨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일을. 여기에 아까 보니까 처음에 이제 관광 호텔 되고, 자동차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컴퓨터. 다 이게 화와 사화, 화와 관련된 직업,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런 직업이 어울린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보는 겁니다. 대운. 그럼 대운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대운 있죠, 대운. 대운이, 뭡니까? 10년. 10년마다 바뀝니다. 10년마다. 그래서 이 대운을, 원국을 잘 보신 다음에 대운을 보는데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 재물운으로 가느냐, 관의 운으로 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임술입니다. 19세 남자인데, 임술,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어릴 때죠. 임술에는, 여기 보니까 세수는, 천간은 개수이기 때문에 나를 가리는, 병화를 가리는 그런 관인데, 수극화죠. 관인데, 이 관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가리기 때문에. 근데 임술이 왔어요. 이제 임수, 큰 물에 뜨는 병화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은 원국에서 병신이 돼 있고 또 이 술토가 와가지고 진술충을 합니다. 진술충. 이렇게. 여기에 이제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임수 뿌리가 자수잖아요. 자수. 그러면 이게 충돌 안 일어나면 여기에 자진이 붙어가지고 여기에 신자진 임수의 뿌리가 돼가지고 관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신자진을 못 만듭니다. 충이 돼갖고. 그래서 임수 아주 아름다운 큰 물이 왔지만은 신자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천간에 임수가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임수에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임수가 왔지만은 술토가 와서 술토를 달고 왔기 때문에 진술충, 땅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임수가 병화가 임수에 뜰 수가 없다. 그래서 10살이기 때문에 학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공부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세 때. 이렇게 보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좋습니다. 10세 때 이렇게 되고, 그럼 20세 때, 딱 개해가 왔어요. 이거 보니까 아래 위로 이제 수가 강하게 왔잖아요. 가뜩이나 개수가, 해수의 천간은 개수인데, 개수가 오게 되면은 강하게 병화를 가리잖아요. 그 뿌리 해수가 또 더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아주 깜깜합니다. 아주 어둠 속의 병화. 더 깊숙이, 밤 12시, 1시,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태양으로 밖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능력 발휘가 더 안 되죠, 이때는요. 이때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술, 개해는 가뜩이나 이게 참 어둡고 그런 어두운데 깊은 밤 시간이기 때문에 더 안 좋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능력 발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능력 발휘가 안 되면은요, 우리가 해외를 많이 갑니다. 해외는 여기가 낮 시간이면 거긴 밤 시간입니다. 여긴 밤 시간이면 거기는 이제 낮 시간이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외가 좋은데 이 사주에서는 그것도 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해외 간다는 건 이 무진 국가제를 약간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무진이라는 그 기운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 무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진을 떠나게 되면은 진유라는 자갈도 있었고 진유금이 여기 없으면은 여기에 사화가 바로 붙습니다. 그러면 인신사회가 인사해 세 글자 바로 오기 때문에 해외 가도 인신사회다. 그래서 해외 가도 이건 능력 발휘가 안 된다. 해외 갈 필요가 없다. 국내에 있으면 이렇게 참 어둡게
가지만은 그래도 무게화가 되죠. 무게화. 수 관련 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부모 자리에서, 국가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 관련 화가 또 관광업들 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나마 수 관련 무게화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가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 때는 어릴 때 학습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 다음에 30세 대운 갑자를 보니까, 갑자는 인목이 있죠. 인목이 왔는데 여기에 실제로 갑이, 기토에서는 갑이 항상 끌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갑이 왔어요. 갑이. 인목, 뿌리를 둔 갑목이 강하게 왔는데 이 갑목이 또 수이죠, 수. 수를 달고 왔어요. 자수, 큰 물. 여기는 자수의 천간이 임수라고 했어요. 임수. 그러면은, 여기는 갑목, 물을 많이 먹은 갑목, 큰 나무가 기토에 뿌리 내려가지고, 그 뿌리도 근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갑목이 이제 생을 해준다, 생.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능력 발휘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이 능력 발휘 된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돈벌이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다. 그럼 아까 얘기해 보면은, 이런 자동차, 이런 부분에 돈이 된다 했으니까, 이럴 때 자동차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이 임수 계수에서는 항상 내가 어두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갑자기 내일부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성의 힘을 받습니다. 목생, 화로 이렇게 아래 위로 받으니까 좋고, 여기에서는 얼축대운에는 을목이 또 왔잖아요. 을목도 목이잖아요. 그 목생화가 물론 됩니다. 목생화가 되고, 이 축토이죠, 축토. 축토가 유금하고 이제 보세요. 유금 사유축이 됐잖아요. 아까는 인위적으로 이제 사유축을 만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유축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화는 병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옵니다. 사화는. 그러면 사유축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말빨도 서고, 이게 또 말입니다. 말빨도 서고, 화극금, 재물이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을목 가지고 을경도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을경은 또 합의된 재물, 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재물이 됩니다. 건축입니다. 이게 건축물도 재물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병인대운은 이제 병화가 두 개잖아요. 원래 쌍병인데 병 어두운데 여기에서 인목이 있죠. 인목을 달고 와서 여기 갑목이 섰기 때문에 한 개를 가려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병인대운도 갑목으로 인해서 가려주기 때문에 큰 건축물에 대한 재물이 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묘가 이제 60 말년인데 이때도 병정 갈등이지만은 이 묘가 또 묘가 인성이잖아요. 을의 뿌리가 묘인데 이 묘가 묘유축으로 이 밤시간을 깨버려요. 밤시간을 깨버리니까 그나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묘가 또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재물을 취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갑자대운에서 왜 더 좋은가 하면은 건축물도 되지만은 이 자수가 와가지고 수생목이 확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동안의 이 목이 또 공부입니다. 학업. 그래서 이 공부, 그러니까 이 물을 쭉 빨아본 갑목이 공부니까 그동안의 어떤 전공 아니면 학업에 의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정리하면은 이렇게 재물의 크기를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걸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반드시 중요한 게 이 재물이 있다고 좋지가 않고 재물이 있어도 못치 않은 게 있고요. 재물이 없어도 이렇게 오는 자리가 어디인지 잘 봐야 됩니다.